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연말에는 거리에 크리스마스 캐롤이 들리고 사람들이 다들 들떠 있습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죠. 연말이면 체결 알림이 딱딱 뜨면서 산타 랠리와 함께 여러분들이 들떠 있어야 하는데 시장이 썩 좋지가 않아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여기저기 악재가 많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저의 예전 구독자님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코로나가 터졌을 때 여러 가지 악재들을 정리드리면서 이런 악재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다. 이건 신경 써야 된다. 저건 신경 쓰지 말자. 이런 식으로 정리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느낌을 약간 살리면서 최근 악재들을 몇 개만 보겠습니다. 먼저 다들 아시는 오미크론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실제 생활에서 오미크론 문제는 심각하지만 증시에서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영상에서도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할 뿐이라는 의견을 드렸었죠. 앞으로 혹시나 문제가 터져도 약간의 소음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따로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지금 중국 경제가 썩 좋지 않고요. 파월 형이 미국 경제는 좋다고 하는데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을 뿐 절대적으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최근에 바이든의 경기 부양책이 약간 딜레이 되면서 2022년 미국의 GDP가 하락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제가 기사를 조금 자세히 읽어보니까 역성장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존 전망치 대비 약간 더 하락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사 제목이 자극해서 클릭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 경제가 이렇게 흔들리지만 않습니다. 12월 22일 어제 나온 자료인데 미국 3분기 GDP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인 2.1%보다 약간 상향된 2.3%로 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가 4분기에 다시 성장 속도를 키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물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과 바이든 대통령의 Build Back Better 경기 부양책 법안이 통과되면서 경기를 좀 더 이끌어줘야겠죠. 하지만 여러 가지 우려감이 있지만 글로벌 성장이 나와도 중국보다 미국이 더 강하다. 이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많이 아시는 형제의 나라, 케밥의 나라, 터키가 경제 위기 직전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 나온 매일경제 기사인데요. 에르도안 금리 인하 고집이 터키 경제를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사진 보이시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금리를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9월달 이후에 4차례나 기준금리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터키 화폐 리라화의 가치가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수출 물가가 감소하면서 수출 경쟁력은 확보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반대로 수입 물가가 2배 정도 올라갑니다.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커지면서 경제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터키의 11월 달 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21%나 올랐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내년에는 터키 물가가 30%가 넘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제 나라 터키 리라화의 가치가 폭락하니까 터키의 달러 표시 채권 금리 역시 치솟고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달러를 빌릴 때 내는 이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터키 화폐가 엉망이니까 사람들이 쉽사리 달러를 빌려주지 않습니다. 당연히 더 많은 금리를 받아야 달러 표시 채권을 빌려주겠죠. 이 모든 것은 에르도안 대통령의 금리 인하 정책 때문인데요.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요즘 많은 나라들이 금리 인상을 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슷한 신흥국인 브라질의 기준금리를 보면 올해 초에 2% 초반이었는데 지금은 9% 초반까지 금리를 올린 상태예요. 여러분 2013-14년도 테이퍼링 공포를 기억하시나요? 그때 미국에서 테이퍼링한다, 금리 인상한다 이런 발표를 하자 달러의 가치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신흥국들에 있는 자금을 빨아들였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많은 신흥국들이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서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려서 자국 화폐의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브라질이 그 대표적인 예이고 한국 역시 최근에 금리를 몇 번 올렸습니다. 달러 인덱스 차트를 보면은 2014년도를 기점으로 갑자기 달러의 가치가 훅 올라간 거 보이지 않나요? 이때 바로 테이퍼링 금리 인상이 언급되었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번에 만약에 미국에서 테이퍼링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2014년도와 마찬가지로 달러의 가치가 훅 늘어나서 우리의 자금을 다 빨아들일 수 있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고금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율법에서는 고금리를 금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에르도안 대통령 체제하에서 터키의 중앙은행장이 3번이나 교체됐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금리를 내리고 싶은데 실제 경제의 상황을 봤을 때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마 중앙은행장들은 각하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것들 마음에 안 드니까 에르도안 대통령은 다 잘라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금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터키 상황을 볼게요. 터키 어느 환전소를 보겠습니다. 새벽같이 줄을 서서 가치가 떨어지는 터키 화폐를 가치가 높은 달러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키 화폐 가치 폭락으로 인해서 누텔라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누텔라는 터키산 헤이즐넛으로 만드는데 터키의 물가가 올라가니까 헤이즐넛 재배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헤이즐넛 재배 농가들이 다들 헤이즐넛 재배를 포기하고 의류 기업에 취업하는 등 다른 잡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터키 경제가 무너지고 터키 주식시장도 폭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터키 증시를 보니까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터키 주식이 10월, 11월 달에 미친 듯이 급등을 했었네요. 이때는 터키 경제가 좋았을까요? 그건 아니죠. 요 몇 달 동안 터키의 물가가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 효과로 인해서 주가가 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미친 듯이 오르기에는 한계가 있죠. 경제 기초 체력이 뒷받침되어야만 주가가 지속적으로 오를 수가 있는데 터키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오르자 주가가 다시 폭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르도안 대통령도 이렇게 끝나진 않습니다.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금리를 내리고 자기 맘대로 정책을 펼친다? 이렇게까진 가고 있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에르도안 대통령이 예금 보호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터키의 화폐를 달러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너네 그냥 터키 화폐로 저축을 해. 그러면 우리가 이 저축을 의무적으로 보호해 줄게. 이거 한국에서 말했으면은 물음표가 몇 개 떠 있어야겠죠. 무슨 말이냐? 당연히 예금을 보호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무슨 예금 보호 조치를 이따구로 발표하냐? 그래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지금 우리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잖아. 그런데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내가 돈을 채워가지고 너네들한테 더 줄게. 두 번째 문단을 볼게요. 예금 만기 때 환율 격차를 정부가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터키의 리라화가 1년 사이 달러 대비 25%가 떨어지면 현재 정책금리 14%와의 격차 9포인트를 나라에서 보존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건 발표된 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것은 터키의 리라화 환율입니다. 앞선 기사에서는 터키 화폐 가치가 달러당 9에서 달러당 18로 급격하게 올라갔다. 즉 터키 화폐 가치가 폭락했다. 이런 말이 나왔었죠. 그런데 18까지 올라갔었던 터키 화폐가 지금 12%까지 올라갔습니다. 환율은 떨어졌지만 터키 화폐 가치는 올라갔습니다. 30% 이상 터키 리라화의 가치가 올라간 것입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요. 이것은 에르도안 대통령의 예금 보호 조치 발표 때문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터키 화폐 가치가 올라가자 미국 증시, 비트코인, 여러 가지 위험 자산들의 가치가 재차 반등하고 있습니다. 녹색은 터키의 환율이고 파란색이 나스닥 지수입니다. 오른쪽 끝부분만 볼게요. 터키 화폐가 강세를 보이자 나스닥 지수가 이틀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녹색 터키 환율, 파란색 비트코인 가격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터키 환율이 강세를 보이자 비트코인 역시 조금이지만 살짝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경기 내관 중 하나로 불리는 터키의 환율이 안정화를 찾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금리 인하 정책을 철회해야 지금의 터키 환율 강세가 지속될 수 있을 거라 보고요. 단순히 예금 보호 조치는 언발에 오줌을 누는 정책일 뿐이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달러 인덱스 차트를 보면은 어쨌든 지금은 미국이 테이퍼링을 하면서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그럼 이런 걱정을 합니다. 터키는 이렇다고 치자. 그럼 우리의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되냐? 앞으로 달러가 올라가면 원달러 환율은 더욱더 폭등하는 거 아니냐? 달러를 미리미리 사서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드렸듯 미국 경제가 그렇게 좋지만 않습니다. 과거 2014년, 15년도, 16년도 이때 미국 경제는 매우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금리 인상을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은 약간 상황이 달라요. 그때에 비해서 미국 경제가 그렇게 좋지만 않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2014년 때처럼 이런 식으로 퀀텀 점프를 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상승은 하긴 하겠지만 생각보다 제한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원달러 환율을 겹쳐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파란색이 미국의 달러 인덱스이고 초록색이 원달러 환율입니다. 2014년 15년 테이퍼링 금리 인상 이후에 달러 인덱스는 80대에서
90대로 점핑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역시 1000 초반에서 1200 가까이 올라갔었고요. 그럼 만약에 2014년 15년도 그때 상황이 재현되면은 원달러 환율이 1400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과거에 비해서 제한된 달러의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환율이 올라갈 것 같진 않습니다. 아마도 1200에서 1250 요 정도 사이를 맴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를 너무 쟁겨놓지 마시고요. 달러를 사서 미국 주식을 매수해야 된다. 그 관점은 여전히 유지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